스페셜1 시간에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양지수 분위기 다시 한번 격차가 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좋은 모습인데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알려주시죠. 네, 좁혀지는 양대 지수 격차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또 전문가님이 이 코스닥 지수가 좀 올라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한 이 전략들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대외 변수 쪽은 트럼프 리스크가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는 과정인 것 같고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너무 딥하니까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됐건 데이터와 지표가 시장 자체에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늘 이제 데이터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해석보다는 데이터와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 투심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사실은 시장 투심이 가장 후순위였는데 고이즈 코멘트보다는 지금 이게 중요하죠. 단지 이제 데이터와 지표가 지금은 좀 완만한 하락 추세, 좀 식어가는 고용, 그리고 이제 위기에 봉착하는 실업률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업률 부분이 금요일이죠. 4.1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4%대만 좀 넘어가도요, 적색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강하게 뒷받침했던 게 이제 고용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금씩 이제 완만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내지는 10년물 국채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추세가 좀 가파르죠. 실만한데,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 되는 모습. 단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고점이다. 좀 불안하지 않느냐.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게 시장 자체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만 하더라도 특정 섹터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으로 보고 계속 고공행진할 거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었고 다양한 어떤 생각과 의견이 존중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반도체 파트에서 과열로 보시는 분들, 지수 상단 자체에서 고점으로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의견 또한 귀담아 듣고 리스펙트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의견이 이제 맞든 틀리든 내가 그 의견을 참고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나아가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고점 상단이고, 의견에 대한 하락 상승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건강한 의견이 좀 교류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지엽적으로 보자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 구간입니다. 데이터와 지표가 아까 선행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우호적인 투심이 가동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80% 약 78%까지 육박한 쪽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어찌됐건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기조로 좀 들어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 차트 모습인데, 105불 정도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딥한데, 미국 좀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조율을 좀 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조율이. 근데 지금 확실히 그런 기조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환율 차트 모습인데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70원. 그리고 10년물 국채 차트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도 4.27까지 내려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좀 고민했던 게 그 매크로 변수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시나리오를 써봐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예측했다가 한 10년 전쯤인데요. 그때 힐러리가 된다는 이런 평들이 많아서 혹독한 대가를 좀 치렀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건 좋지 않고 단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시장의 일정 부분 반영돼 가고 있다. 증시는 보이는 대로 지금은 접근 포인트가 바라보는 것이 좋다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예측했던 게 맞은 건 아니고요. 감히 이제 일개 전문가의 의견으로 시장을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 저의 주관적인 뷰와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건데 양심상 좀 870선까지는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격차가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좋은 점은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라는 모습은 시장의 체감 지수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 갭 메꾸기는 양대 지수를 비교했을 때 좀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격으로 이제 대동단결되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좀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가는 놈이 더 간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이쪽이 이제 부담스럽다고 시장이 좀 생각을 하는지 코스닥 쪽으로 좀 선회를 하면서 2차 전지의 어떤 저가 매수라든지 반도체 중소형단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쪽으로 투심이 좀 흘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 합의 일치된 의사의 결과물이거든요. 네. 결국은 거기를 쫓아서 지금은 투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양대 지수에서 갭의 이 차이가 좁혀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타당한 근거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연속성 부분입니다. 코스닥 차트 모습 좀 보시죠. 물론 양대 지수 모습이 모두 다 오르긴 했는데 830선에서 참 고통을 받고 이겨내고 지금 4거래일째 양봉 플레이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 화요일과 수요일 정도도 나쁘지 않은 측면인 것 같고, 이제 뭐, 아까 객장 출연분 연희님인가요? 나오셨던데, CPI 이야기를 좀 하던데, 11일 날 맞습니다. CPI가 이제 11일 날인데, 이 부분이 뭐, 사실은 좀 하락한다면 물가가, 당연히 탄력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탄력성이 코스피 쪽으로 집중되느냐, 계속적으로 키 맞추기 과정에서 코스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으로 이제 갈라질 것 같은데요. 나눠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로서는 투심 자체가 코스닥에 조금 더 베팅을 하시는 게 확실히 맞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로 가려면 결국은 반도체 단들은 확실히 좀 긴 관점으로 봐서 가격 조정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좀 눌러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책을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코스닥은 여기서 뭐 눌러봤자 물론 금투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한다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늘 이제 보여드린 게 지금 코스닥의 주봉 모습인데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뭐 코로나 직전보다 더 빠졌다 그렇진 않고요. 코로나 직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2018년과 2019년 때를 보게 되면 760선부터 상단이 830선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두들겨 맞고 419포인트까지 빠졌는데 그 비슷한 언저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결국은 시장 자체가 이제 고금리 국면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이끌면서 HBM 쪽으로 코스피 수급이 쏠림이 있었지만 코스닥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반등세가 작년 7월 정도에 2차 전지가 끌고 나서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네. 지금부터 조금 시작된다면 올해 그래도 900선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내년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코스닥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아직 제시 안 했거든요. 저는 1100선 정도까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 쪽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격 경쟁력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견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일단 코스닥 베팅에 조금 더 우호적인 의견 주시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섹터별 전략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 자율주행 2차전지 그리고 에너지 섹터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를 포함해서 자율주행과 2차전지 묶이고요. 에너지 섹터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한 줄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키 맞추기 과정 속 선별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분위기 약간 쉬어가는 가운데 소부장 종목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전략들 해석해 주세요. 네, 지금은 일단 잘 맥락은 짚은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너무나 가파르게 가면 저희한테는 좋을 게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모습이 이거는 삼성전자 채권 혼합이고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 모습인데 자 보시죠. 지금 87,600원이고 오늘 장중에 88,600원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추세선 상단까지 찍었는데 조금 뭐 저는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좀 보시죠. 왜냐하면 추세선이 여러분들 대각선 추세선은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주관적입니다. 단지 이제 상단까지 좀 올라왔는데 올해 목표가를 이제 92,000원 들었지 않습니까? 최종으로.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여기서 코스피가 거래량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 동반되면서 내일 이제 밀어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내일 이제 파운드리 포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봉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주고 이제 일봉 모습입니다. 강하게 5일선을 타고 가느냐, 21선을 타고 가느냐. 21선까지는 밀려도 무방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21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추세는 강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오늘 하이닉스도 23만 원의 돌덩이, 늘 말씀드리지만 23만 원의 이제 돌덩이를 박아져 있어가지고 지금 뭐 기관 행보로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럴 거면 조금 조정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쉽사리 조정 안 나와요. 어찌됐건 이쪽이 이제 흘러가는 동안 지난주부터 이제 레거시, 뭐 원익 IPS라든지 동진 쪽은 조금 약합니다만은 동진이라든지 그래서 그 저가 매수 쪽으로 올라오는 오늘도 이제 괜찮은 두산 테스나 하나마이크론보다 두산 테스나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네, 이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올라가려면 HBM 패키징이 다시 한번 이슈화 되어야 됩니다. 즉 모멘텀에서 실체화가 되어야 되는 과정이고요. 전혀 실체화가 되지 않았죠. 지난번 모멘텀이 있을 때 한번 33,000원까지 간 거고 이 부분이 기술력 부분이 됐던 실적 부분은 됐건 실체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이거는 만든 말입니다. 그러면 두산 테스나는 지금 파운드리 쪽인데 실체화가 좀 되어 있느냐? 실체화가 되어 있죠. 단지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해서 뭐 차량용 반도체가 되었던 테스트 부분이 되었던 웨이퍼 테스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뎌지다가 전공정 수혜 내지는 낸드 디램, 정통 소부장 레거시들이 살아난다는 기조와 더불어서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전공정 단에서 이제 원익 IPS가 구도가 형성됐는데 주성 원익 유진테크까지 3파전인데 오늘 키 맞추기 과정으로 잘 5일선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줘야죠. 이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단기로 접근할 것인가는 각자 결정을 하시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 뭐 34,000원 단, 5,000원 단에서는 끌고 가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여러분들 등락 과정이 굉장히 심한데 원익 IPS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시가 언저리 내지는 종가가 상당히 좀 견고한 쪽인데 이런 부분은 등락 과정이 굉장히 큰데 흔들림이 없다는 부분은 추세 때만 돌파 한 번 더 하면 4만 원이 되겠죠. 강하게 시세 분출할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또 HPSP 모습인데요. 스멀스멀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쪽은 결국 이제 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TSMC를 좀 보시는 게 좋거든요. TSMC 주가가 전일도 괜찮았어요.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저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수율 부분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TSMC 주가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또 이런 쪽입니다. 지금 AP 시스템 이쪽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고 기간 조정 형태인데 슬슬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각은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를 필두로 기판 쪽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쪽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의 변동 국면에서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은 강하게 변곡점을 뚫어주게 되면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 뭐 이제 두산 테스나냐, 하나마이크론이냐, 뭐 SLP 반도체냐, 또 DSP 쪽, AD 테크노, 오늘 AD는 괜찮더라고요. AD 테크놀로지냐, 뭐 코아시아냐, 그 다음에 가온칩스냐, 에이징랜드냐, 이런 부분이 이제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지지받는 쪽으로 가격 조정은 끝나가고 있다. 단지 아직 거래량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은 조금 배제하시고 좀 중장기 관점으로 매집 전략 레거시 파운드리 기판까지 잘 집중해서 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서 레거시와 파운드리, 기판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선별화되는 과정이 반도체의 승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과 2차 전지 한 줄 평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테슬라와 커플링 관계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근에 정말 무섭게 다시 한번 좀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2차 전지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될지 자율주행과 2차 전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등락 과정이 이제 언제 끝날 것이냐, 2차 전지 부분에서는 뭐 수십 개월화가 됐던 양극재단이 됐던 실적이 나오고 나면
선별화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LG엔솔 자체는 모양새가 나쁘지 않고 우선은 오늘 코스닥이 강세이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됐던 전방산업의 바닥으로 생각을 하건 어느 부분이 됐던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좀 강한 모습은 좀 다른 형태가 나오고 있고 단지 이제 테슬라가 여러분들 뭐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일 지금 조금 고점 상단이거든요. 이제 주가가 기간 조정이 됐던 가격 조정이 됐던 한번 눌러줄 때가 된 건데 눌러주고 나서 이제 260불을 강하게 돌파해서 300불 뭐 280불까지 가느냐는 다음 문제고 그래서 테슬라의 그 주가 변동은 필수 체크 사항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테슬라가 어찌됐건 어떤 형태군을 띄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연동관계 쪽으로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도 적도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만 자율주행까지 같이 묶여서 오토웨벌이 이 시간에 몇 번 알려드렸는데 모양새가 참 이쁩니다. 이제 변곡을 슬슬 완벽하게 안착해 가는 구도로 형성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오토웨벌의 주봉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테슬라가 조금 우상향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한 18만 원까지 조금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도달할 것 같은데 다른 후발주자까지 좀 따라가는 쪽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스몰캡 종목인데 계속 퍼포먼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강한 쪽이 저가에서 계속 뽑아 올렸던 쪽이 11,600원에서 넥스트 칩입니다. 요거는 아직 이제 변곡 돌파 좀 안 됐죠. 여기 이제 강하게 밀어줄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졌을 때 밀렸을 때 매집할 거냐 이런 부분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테슬라 쪽에 보게 되면 뭐 인도량 테슬라의 어떤 2차 전지 저가 매수 FSD 엔진 로보택시 이 모멘텀은 자율주행 쪽으로 묻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 여기는 코스닥하고 코스피 그 갭 맞추기 내지는 키 맞추기 갭 좁히기 이런 과정 중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연동관계로 LNF가 있는데 여기서 LNF도 잘 견디고 거래량만 종반되면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변곡 돌파해서 17만원, 18만원을 넘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밀렸을 때 밑에 받을 것이냐, 좀 주가가 밀렸어요. 그래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손절할 것이냐, 요 부분은 이제 단기 접근이냐, 중장기 접근이냐, 접근 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속적인 괴리감이 좁혀지느냐,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가격 조정으로 헤비하게 가지 않고 기간 조정 형태를 띠면서 한 단계 넥스 레벨로 갔을 때 연동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관찰해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과 2차 전지 섹터 설명을 주셨는데 테슬라의 연동관계가 결국에는 핵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넘어가게 되면서 또 종목의 선별이 필요하겠고요. 지수의 괴리감이 좁혀질수록 이 관련 종목들 더욱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오늘자 원전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한 줄 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전력 수요는 지속되고 뉴스플로우가 투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력 수요는 거의 못 꺼지지 않는 불처럼 이번 연도 내내 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뉴스플로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들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뭐 소외주 쪽에서 뭐 전성과 에너지, 닭과 닭알은 뭐 거의 원투펀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적들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쪽이고 특히 전선 쪽은. 근데 이제 주가 뭐 과열이죠. 과열인 형태에서 매매 접근이냐 조금 싼 쪽으로 올라갈 때 되느냐.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더 가야 되고요. 오늘 이제 현대 일렉트릭 모습인데 여기도 지금 쉬는 쪽은 아니거든요. 오늘 또 4.6%대 비집고 올라갑니다. 네, 상단이 조금 이제 막혀있긴 한데 33만 원대 어찌됐건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고 오늘은 이제 원전 쪽에 이제 뉴스플로우가 좀 나왔죠. 뭐 포스코 그룹 AI 어쩌고저쩌고 나왔던데 확인해 보시고 정보 전달은 뭐 중요한 쪽은 아니고 전력 수요 이제 바람을 타고 있는데 원전 풍력 태양광 이렇게 있을 때 풍력 태양광은 좀 약해요. 오늘 풍력 소식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매크로 변수랑 대외 변수를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원전 쪽으로 가보자. 그리고 전선 쪽은
매매를 해보자. 오늘은 이제 현대일렉트릭하고 LX 일렉트릭은 모양새가 괜찮고요. LX 일렉트릭 4%대 반등. 일진전기 쪽은 뭐 나쁘지 않은 쪽입니다. 이것도 21선에서 계속 이제 기관 행보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더 싸줄 것이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거래량 부분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에너빌리티가 어찌됐건 현재 구간에서는 22,000원을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위치까지 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선 섹터, 에너지 섹터 시속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치킨 게임은 아니고 시속 게임인데 결국 이제 매크로 변수가 발생됐을 때 성장주는 꺾인다고 보고 조정받는다 보면 이 해지 전략으로 어디가 좀 더 나을 것이냐. 정답은 우리 이제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 뭐 전선이 답이다. 에너지가 답이다. 뭐 풀리지 않는 숙제일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됐건 그 매크로 변수에 좀 버텨낼 수 있는 소외주 해지 전략 종목 선택이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대장주가 에너빌리티가 좀 움직이는데 밑에 쪽 움직이고 있느냐 일진파워 모습이고요. 지금 4.2 오늘 한신기계 스몰컵 종목 5%대 방등 결국은 거래량 터져주고 가격 조정 한 번 주고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데 뉴스플로우가 타줘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뉴스플로우가 타줬을 때 잠재적 매수자들이 들어와 주느냐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로 매집할 것이냐 스몰캡으로 단기 단타 접근을 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고 원전은 지속적으로 해지 전략 소외주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섹터 워낙 수요가 좋으니까요. 해지 전략으로서도 괜찮은 그런 쪽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대형주를 하실지 스몰캡을 하실지는 좀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이 더 궁금해집니다.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먼저 정리해봤는데 관심 종목 어떤 거 주실까요?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너지 섹터 설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사실 저희가 3월부터 또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주셨고 한번 목표가 도달도 있었어요. 5월 28일쯤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2차 목표가를 또 주셨거든요. 오늘 움직이는 만큼 이 추후에 대한 전략들을 어떻게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목표가가 사실은 월봉 기준으로 보면 좀 많이 열려 있긴 한데요. 기관의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25,000원 전후로 측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좀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차익 실현을 하고 2차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지금 들고 나온 이유는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끝났다. 하방을 좀 만들었지 않냐. 19,000원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 매매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봉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 주봉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22,000원에 여기도 이제 돌덩이를 하나 박아놨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가실 수 있는 거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장단기 접근이 모두 가능한 쪽으로 추세가 좀 돌아섰고요. 지금 이 모습은 60분봉 모습입니다. 60분봉으로도 거래량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만 확보하고 분봉상 5일선만 좀 쫓아오게 되면 강하게 22,000원대 한번 돌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중장기 추세적인 목표가는 25,000원에 동의합니다만은 오늘은 단기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스타일은 손절매 단기 접근을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9,800원, 목표가는 23,5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이라는 점 손절매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23,500원, 손절가 19,800원으로 또 제시를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원점 관련돼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 주신 만큼 최근에 또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시기를 넘어가면서 뉴스 재료 소멸이라든지 좀 흔들리지는 않을지 단기로만 보는 게 좀 좋을까요?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테라파워라든지 말씀드렸듯이 상장 문제라든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문제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서 14,000원부터 22,000원까지 주가가 오른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전력 수요 모멘텀이 전선과 함께 나란히 이제 전선과 에너지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가격 조정을 끝낸 다음에 위로 이제 가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가격 조정이 이제 하단이 19,000원대 이겨내면서요, 갭을 메꾸지 않고 간 부분 유효하고, 앞으로 어찌됐건 증시 자체가 오늘 이제 뉴스플로우가 있었습니다만은 트럼프 리스크가 일정 부분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양쪽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되든 간에 전력 수요에 대한 모멘텀은 끊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원전은 어떤 형태로든 주가 하락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이제 단기
접근을 했지만 가져가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높은 단계 2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끌어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어떤 뉴스플로우들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고 테라파워나 지금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 지금의 추세의 어떤 상승뷰는 매크로 변수나 어떤 두산의 에너빌리티의 오늘 뉴스플로우 그리고 실적 부분이 반영되면서 우상향되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력 수요에 대한 포인트 조금 더 강하게 짚어주십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1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투자 전략 잘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